바른미래당 정책위원장입니다. 이수봉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가 오늘 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 폭염에 다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내드린 자료들이 있을 텐데요. 그게 좀 길어서 제가 약간 취약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이수봉입니다. 오늘은 당장 시급한 민생 현안인 자영업 살리기에 대한 방안을 내놓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실물 경제를 전혀 모르는 정부 여당의 관념적인 최저임금 정책으로 600만 자영업자와 일자리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전체가 도산 직전에 처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알바생들이 일자리를 잃는 참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는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장 시급히 착수해야 될 과제는 첫째, 공정성장 제도 정비, 둘째, 혁신성장, 셋째, 포용적 복지, 넷째, 소득주도 성장의 순서로 정책을 집행해야 합니다. 저는 일찍이 2008년 한국에서 최초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이라는 책을 펴내고 한국에서 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사회로 진입하면서 심각한 고용 문제가 발생하던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존재의 대가를 고민하는 사회로 빨리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 정권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고 오히려 재벌 대기업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민생은 파탄이 나고 결국 이명박 정권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빠르게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면 막을 수 있는 참사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지금 드러나듯이 성장을 빙자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 철저한 비리 정부였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안철수 현상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고 그 현상의 경제적 대안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재벌과 관료 기득권의 담합 구조를 청산하는 과제였습니다. 2015년 생치민주연합 시절 안철수 대표가 제기했던 공정성장론은 시대적 요구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혁신성장, 공정분배, 생산적 복지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공정성장론을 공정성장 3법의 구체적 형태로 발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론적 성과들이 한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기회를 우리는 놓쳤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서 경제가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정책의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강력한 조치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소득주도 성장의 관념적 정책의 결과 자영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긴급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 수수료를 전혀 물지 않는 자영업 페이를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구축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문제라면 현재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페이 시스템을 국비로 지원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즉시 강구해야 합니다. 다행히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자영업 카드 수수료를 물지 않는 정책을 강구하고 있고 정부도 이를 준용하겠다고 하니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 제도를 즉각 실시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가 임대차 분쟁 해결센터를 설립해야 합니다. 지금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상가 임대차 분쟁위원회가 있지만 중재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제도입니다. 조정하되 어느 일방이 승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제도로 자영업자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상가 임대차분 해결센터는 중재와 조정 후에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구입니다.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태와 같이 임대료를 한꺼번에 4배나 올리는 반사회적 행태를 근절하고 합리적 시장 가격에서 임대료를 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임차인과 건물주가 매출에 비례한 임대료를 결정하는 거래 관행을 확산해야 합니다. 지금도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는 건물주와 임대료 계약을 정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에 비례한 정률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프랜차이즈와 달리 일반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이미 제안한 자영업 페이 제도를 활용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자영업자들 매출도 자동적으로 파악되어 국세청의 공정과세 정책에도 큰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자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영업 협동조합을 점차 유도해야 합니다. 자영업도 영세한 규모를 벗어나 금의 경제를 갖추고 그 위에 기술 혁신과 선진 마케팅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협동조합 방식으로 밀려오는 대자본에 맞서 살아남아야 거기에 일하는 조합원이나 알바생들의 최저임금을 더 올려줄 수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그 업체 근로자나 알바생들이 실질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의 출발점은 협동조합 등으로 규모의 경제를 먼저 이루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중소기업과 자영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과 과학적인 마케팅 지원을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이나 판매 마케팅에 대한 실효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경영 진단이나 컨설팅 등이 없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 형식에 거쳐 실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기금을 만들고 중소기업 중앙회나 중소상공인협회 등이 자체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 혁신을 위한 그와 같이 지식 근로 시스템으로 체질 전환을 하는 지식계열이나 자영업 협동조합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일정 기금을 마련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사업의 하나로 대기업들이 일정 부분 기금을 각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체하고 국회가 최저임금을 2년마다 한 번씩 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최임위원회는 사실상 정부가 지명하는 공익위원들에게 좌우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성도 취약하지만 무엇보다 정권 성격에 따라 인상률을 결정하는 공익위원 지명은 일관된 정책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책임위원들은 결정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을 바꿔 갈등만 부채질하는 책임위원회를 해체하고 매년 국민 갈등을 만들지 않도록 국회가 2년에 한 번씩 책임을 결정하는 제도로 바꿔야 합니다. 일곱 번째, 당장 생계가 끊긴 자영업자들에 대해 정부가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채임 여파로 문 닫은 자영업자들 중에서는 노란우산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도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가 긴급 자금을 풀어 문 닫은 자영업자들에게 근로자 실업자 구제와 같은 차원의 생활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최소 6개월 정도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그 이후 필요한 생활자금에 대해 저리의 정책자금을 빌려줘야 합니다. 여덟 번째, 자영업 전문은행을 설립해야 합니다. 알다시피 자영업하는 이들 상당수가 보리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은행 등 제1금융권보다 제2, 제3금융권의 높은 이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문 닫는 사례가 부지기 수입니다. 자영업자들이 고리 대금업자들에게 피를 빨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 부동산 담보가 아니라 기술력 등을 담보를 해서 상이자로 돈을 빌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일정 기금을 들이고 대기업의 사회 공헌 자금을 기부받아 자영업 전문은행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혁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 대한 벤처 투자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민간 자본들이 이 은행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도 진정한 의미의 벤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본 기반을 튼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바른미래 당원 여러분,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영업과 중소기업 위기 상황을 기회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판단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방식의 무능한 미봉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시장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저변으로서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이 같은 자영업 살리기를 통해 국민 경제를 안전적이면서도 혁신 경제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바른미래당 당대표가 된다면 당은 하반기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의 오류와 실패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대안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생정책을 다루면서 형성되는 당론은 하반기 국정감사를 통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할 것이고 제3당 바른미래당의 존재 가치를 분명히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